보호자가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뽀뽀를 할 때 가끔 맡을 수 있죠? 바로 입냄새. 양치질을 하지 않는 고양이라면 입냄새가 어느 정도는 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건강상의 문제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입냄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양이 입냄새는 사람과 많이 다른가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은 고양이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먹는 음식에 따라 입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람과 고양이 공통적으로 잇몸에 생긴 치석이나 염증에 의해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차쌤, 이제 치과에 가면 치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치석이 뭐죠? 치석은 일종의 세균 덩어리인 플라크와 함께 무기질이 침착되어서 만들어진 단단한 물질을 말하는데요.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은 V자로 되어 있어서 세균이 자리 잡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주로 이 부분을 세균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입냄새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페르시안 같이 두상이 납작한 종의 고양이들은 이빨 사이 간격이 좀 상대적으로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석이 더 잘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어야겠죠. 또 입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입냄새가 나는 고양이가 사료를 씹을 때 아파한다거나 혹시 침을 흘리거나 하면 확률이 좀 더 높죠. 간혹 전선을 씹어서 화상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입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상으로 인한 염증이 생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이제 이빨이 건강한 사람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잖아요. 고양이도 이빨이 아프면 굉장히 힘들겠어요. 맞아요. 고양이에게서 입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것을 단지 입냄새만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줘야 하는 일종의 질환인데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세균이 입 안에 있는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전신적인 감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보통 하게 되나요? 이게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심하지 않은 정도라면 소염제나 항생제로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미 고양이가 어떤 아파하는 이빨이 있다면 그 이빨은 발치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빨이 아프다고 발치를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고양이는 이제 사람처럼 이빨을 때우거나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픈 이빨을 그대로 두는 것은 가뜩이나 민감한 고양이에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고양이가 이빨이 몇 개 없더라도 사료 되게 잘 씹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만족하시는 보호자들이 많아요. 사람들도 이제 몸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입냄새가 나곤 하잖아요. 고양이도 그런가요? 네, 맞아요. 특히 신장 문제로 요독증이 있을 때 구취가 심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흔하고요. 당뇨병이 있을 때는 입에서 시큼달콤한 사과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질병들은 나이가 조금 있는 노령묘에서 주로 자주 발생을 하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질병을 치료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노령묘라면 아무래도 치석도 같이 껴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스케일링을 추천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받는 스케일링은 사람하고 똑같은가요? 네, 맞아요. 이빨이랑 잇몸 사이에 낀 치석은 양치질로는 제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람 스케일링과 다른 점은 고양이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마취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스케일링 때문에 마취를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마취 때문에 스케일링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보호자들도 계신데요. 당연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 수의사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 스케일링 시에 마취를 하는 이유는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요.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저희가 상처를 안 낼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치아를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작업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기 위한 거죠. 오늘의 기tim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tim은 바로 고양이 양치질입니다.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치주 질환은 양치질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 양치질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고양이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렸을 때부터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고양이의 사회화 시기에는 어떤 것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많은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질도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 큰 고양이도 양치질에 적응시킬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팁으로는 건사료의 비율을 캔사료보다 높이는 거예요. 건사료는 아무래도 딱딱하기 때문에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치석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빨이 잘 끼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사료의 비율을 높이는 게 좋겠죠. 그럼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네. 고양이의 입냄새의 원인은 치석과 구내염 등 치주 질환이 많아요. 특히 음식을 먹을 때 아파한다면 동물병원을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양이라면 신장 문제나 당뇨병에 의한 입냄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질환은 치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부터 발치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서 치석을 제거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고양이를 양치질에 적응시켜서 자주 해주시는 것과 캔 사료보다는 건사료의 비율을 높여서 치석을 예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양치를 열심히 해서 건강한 치아를 지킵시다. 그럼 모두 안녕!